교과서 59쪽에서 61쪽 핵심 요약 포화 수증기량 곡선 이해하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릴 그래프가 포화 수증기량 곡선 그래프입니다. X축이 뭐냐면 기온입니다. 공기의 온도 마이너스 10, 0도, 10도, 20도, 30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축은 수증기량입니다. 공기 1kg당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예를 들어 5라는 숫자는 무슨 말이냐. 대략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공간 안에 수증기가 5g 들어있는 경우, 14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정도 약 1kg 공기 안에 수증기가 14g 정도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공기 안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증기 분자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26개를 그렸습니다.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0도씨일 때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은 5였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공기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더 많은 수증기를 포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온도가 10도가 되면 아까는 5g밖에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7g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온도가 20도씨가 되면 24g, 온도가 30도씨가 되면 26g만큼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뭐라고 하느냐? 포화 수증기량 곡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요 위치에 있는 공기, 요 위치에 있는 공기 각각 이름을 붙여볼게요. A 공기, B 공기, 그 다음에 요 위치에 있는 공기 C, 그 다음 요 위치에 있는 공기 D, 요 위치에 있는 공기 E, 요 위치에 있는 공기 F를 각각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도록 보조선을 좀 긋겠습니다. 오늘 필기 내용 좀 많습니다. 나중에 스톱 시켜놓고 필기 완성해 주기 바랍니다. A, B, C, D, E, F 각각 상황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온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수증기량, 세 번째는 포화 수증기량, 네 번째는 상태, 다섯 번째는 이슬점 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A지점의 기온은 맞습니다. 30도입니다. A지점 30도인데 현재 수증기량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수증기량은 7g이 들어있죠. 그런데 30도씨 A 위치에서는 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입니까? 이 30도에서는 최대한 26만큼의 포화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26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7밖에 없죠. 그러니 이러한 상태는 뭐라 그러냐? 포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자, B 한번 해보겠습니다. B 공기는 기온이 맞습니다. 30도입니다.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죠? 현재 14만큼의 수증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공기는 30도씨에서는 최대로 26만큼의 포화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A와 마찬가지로 26만큼을 가질 수 있는데 14밖에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 상태가 맞습니다. 불포화 상태입니다. 자, C를 한번 볼까요? 자, C는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죠? 26입니다. 이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죠? 네, 똑같이 26입니다. 26이 들어갈 수 있는데 26이 가득 들어있죠?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포화 상태라고 하면 됩니다. D를 봅시다. 자, D는 현재 온도는 20도입니다. 현재 수증기량은 7만큼 들어있네요. 현재 20도씨에서는 사실 D는 얼마만큼 더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냐면 최대 14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7g을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태이죠. 자, 이런 상태는 역시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불포화 상태입니다. 2 해보겠습니다. 자, 2는 현재 온도는 10도네요. 수증기량은 얼마입니까? 7입니다. 이때 가능한 포화 수증기량은 7입니다. 7이 들어갈 수 있는데 7이 다 들어있죠? 맞습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자, 이제 F 한번 볼까요? F는 현재 기온이 0도입니다.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죠? F입니다. 7이죠? 그런데 0도C에서는 최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입니까? 5입니다. 마이너스 2만큼 차이가 났죠? 과포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g. 2g은 수증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2g이 바로 응결량이 됩니다. 자, 저 시간에 공부했던 거, 이 2g은 액화되는 것이고, 이슬이 되는 것이고, 안개가 되는 것이고, 김이 서리는 것이고, 물이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직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슬점입니다.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 다시 말하면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A 상태일 때는 온도가 얼마가 돼야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까? 온도가 내려가서 10도가 되면 10도보다 온도가 더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응결이 시작되죠. 그때부터 액화가 시작되죠. A는 몇 도부터 이슬이 맺힙니까? 맞습니다. 10도부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비공기를 볼까요? 비공기는 온도를 낮추다 온도가 몇 도가 되면 20도가 되면 응결이 시작됩니다. 액화가 시작됩니다.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C공기는 바로 30도에서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바로 응결이 시작되겠죠. 그러니 C는 이슬점이 30도입니다. D도 한번 볼까요? D공기는 온도를 낮추다가 언제가 되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까? 10도부터죠? 이슬점은 10도입니다. E 포화 상태인데 온도를 이때부터 조금이라도 낮추면 응결이 시작됩니다. 즉 포화 상태일 때 온도가 되겠죠? 역시 10도가 이슬점이 됩니다. F는 벌써 이슬점을 넘어섰죠. 어쨌든 7만큼 수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의 이슬점은 1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슬점 정리하겠습니다. 이슬점은 온도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온도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슬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포화가 될 때의 온도를 말합니다. 자, 선생님 지금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두 가지 사항 정리하겠습니다.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과의 관계를 잘 보세요. 현재 수증기량과 이슬점의 관계를 잘 보세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온이 상승할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됐죠? 기온이 상승할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그렇죠. 증가하게 되겠죠. 두 번째 정리사항입니다. 현재 수증기량하고 관련 있는 것을 찾아봅시다. 현재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슬점은 어떻게 되나요? 이슬점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필기하기 힘들겠네요. 하지만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복습 부탁합니다.